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의 PM이자 백엔드 개발자 강시혁입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나의 채식 유형에 맞게 편하게 쇼핑하자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쇼핑몰 서비스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나네러 팀으로 백엔드 4명과 프론트엔드 3명으로 이루어진 7인 팀입니다. 저희 팀은 고객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프로젝트에 임했습니다. 이제 저희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채식이들 쇼핑몰은 소비자들의 채식 유형에 해당하는 제품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따라서 저희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회원의 채식 유형에 맞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채식에는 9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식단이 상이합니다. 이 중에는 육류를 섭취할 수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채식이라 하면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은 현재 서비스 중인 쇼핑몰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오아시스 마켓과 채식 한 끼를 대표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2가지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해당 서비스들은 대체품과 야채류 제품만 나열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본인 식단에 맞는 식품을 찾는데 비교적 긴 시간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식품의 상세 정보를 보면서 영양 성분을 직접 찾아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느낄 고객을 우리 서비스의 고객으로 정했습니다. 즉, 저희의 핵심 고객은 채식 유형에 따라 식제품을 편하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고객들은 개인에게 맞는 유형을 결정할 때 어떠한 이유와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더 나아가서 특정 이유로 채식을 하는 고객의 상황으로 구체적이게 페르소나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고객이 겪는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했고 우리의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한 채식이들 쇼핑 웹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스토리입니다. 저희의 핵심 기능이 채식 유형에 따른 식제품 제공 기능이기 때문에 비회원일 때와 회원 이후에 보이는 제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보이는 페이지가 비회원일 때 보이는 전체 제품 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렉시테리언 유형이 설정되어 있고 해당 유형이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플렉시테리언을 기본으로 설정한 이유는 유형 중 가장 많은 식품군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 제품이 보인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원가입 링크를 통해서 회원가입 창이 나타나게 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한 다음 등록하기를 누르면 이어서 본인에게 맞는 채식 유형을 선택하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상황은 소비자가 락토 유형을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해당 유형에 대한 정보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완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방금 가입했던 이메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럼 아까와 다르게 플렉시테리언이 아닌 소비자가 선택한 락토 유형이 먹을 수 있는 제품들로 노출됩니다. 저희는 해당 기능까지를 저희 서비스의 차별점이자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외에도 쇼핑 서비스가 갖춰야 할 기능들을 구현했습니다. 먼저 각 제품에 들어가면 해당 제품을 장바구니에 추가하거나 구매가 가능합니다. 먼저 장바구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수량과 함께 장바구니에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장바구니에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고 또는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구매하기 버튼을 통해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식이들 쇼핑몰은 시멘틱 버저닝 방식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0 버전 수준까지 구현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디벨롭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은 짧은 기간임에도 다음과 같이 많은 설계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자들이 서로 이해하는 용어와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통일성을 갖추고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 과정에 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먼저 정의한 요구사항을 공유하자면
저희는 최대한 페이지와 페이지 내 컴포넌트 구성을 생각했고, 각 상황마다 필요한 기능들을 분석했습니다. 이때 최대한 구체적이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프론트엔드 팀에서 설계한 화면 정의서입니다. 앞에서 정의했던 요구사항에 맞게 화면을 정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백엔드 팀에서 설계한 ERD와 테이블 명세서입니다. 현재 6개의 엔티티를 갖고 있으며 연관관계에 따라 테이블을 구성했습니다. API 문서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레스트 독스 기술을 활용해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수기로 문서를 작성했으나 버전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수정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을 느끼면서 스프링 레스트 독스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적용된 백엔드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사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겪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술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는 인증을 위해 스프링 시큐리티와 JWT를 적용했고, 배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배포 자동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프론트엔드도 이와 같이 기술을 사용했는데요. 특별한 점은 이전에는 리액트 내장 메서드로 패치를 사용해서 API 통신을 진행했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를 도입했습니다. 다음으로 나데로 팀의 프로젝트 운영과 협업을 어떻게 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운영을 위해 한 주를 단위로 스프린트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미리 설정했던 운영 버전에 맞추어서 업무를 계획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하게 금요일마다 통합 테스트와 코드 리뷰를 진행했고, 월요일마다 배포하는 날로 고정하여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브랜치 운영 방법입니다. 나데로 팀의 이전 프로젝트에서 머지할 때마다 발생하는 충돌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충돌을 줄이고자 끊임없이 고민했고, 결과로 이와 같이 브랜치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기플로우 전략 형태인데, 저희는 각 역할에 맞게 기능 단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브랜치를 생성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팀은 협업을 위해 지라의 스크럼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때 서로의 업무 상황을 최대한 공유했고, 하나의 툴로 통일하여 업무와 문서들을 관리하니 효율적이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밋 메시지와 풀 리퀘스트의 템플릿 자동화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7명이라는 인원들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프로젝트 관리하기 위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동료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팀 블로그도 운영했습니다. 주 1회 블로깅이라는 규칙을 정해서 운영했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겪는 문제와 해결 방법, 기술 등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현한 기능들을 머지하기 전에는 각 분야끼리 모여서 코드 리뷰를 진행했고, 이때 본인이 작성한 코드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나데로 팀은 버전 1.2.0의 채식이들 쇼핑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협업 프로젝트였습니다. 먼저 고객이 겪는 문제를 찾고 해결하자는 나데로 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결과물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효율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노력한 점들과 동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고민한 점들도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높은 목표 설정으로 인해서 일정 진행의 어려움과 서로 다른 7명의 팀원들이 의견을 맞추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나데로 팀은 채식이들 버전에 맞게 기능을 추가하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구현했던 코드들을 리팩토링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채식이들 웹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기술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데러 064 백엔드 팀의 황윤준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카테고리와 채식 유형 조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채식이들 무한 쇼핑몰의 무한 계층형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테이블 자기 자신이 페런트이자 차일드인 방식을 이용을 해서 하위 카테고리 조회 시 상위 카테고리가 노출되며 상위 카테고리에서도 하위 카테고리 조회가 가능한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자기 참조를 이용한 무한 계층형 카테고리는 하나의 테이블로 상하의 카테고리가 관리 가능하고 페어런트와 차일드가 하나의 테이블에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제이슨에서 계층 구조로 카테고리 관계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장점은 하나의 테이블로 전체 카테고리,
아무리 많은 카테고리가 생기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의 테이블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 카테고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삭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무한계층형 카테고리의 테이블을 구현하는 모습입니다. 이 카테고리 엔티티에서는 카테고리 아이디, 그리고 이름, 페런트, 칠드런, 뎁스 이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페런트와 칠드런의 설정 관계인데요. JPA 연관관계에서 many to one, one to one과 같은 것은 이거가 패치 타입의 기본이기 때문에 지연 참조를 사용해줘야 n 플러스 1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치 타입 레이지로 many to one을 설정해 줍니다. 또한 한 테이블 내에서 상하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페런트와 칠드런 관계를 설정해 주는데, 칠드런 컬럼의 맵드 바이 속성을 활용을 해서 페런트의 연관관계의 오너로 설정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리포지토리 구현입니다. 리포지토리에서는 JPA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JPA 리포지토리를 상속해 줍니다. 여기서 스프링 데이터 JPA는 메소드 이름으로 검색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파라미터에 값만 제대로 넣어주면 직관적으로 조회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제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간 카테고리 서비스입니다. 카테고리 서비스에서는 카테고리 리포지토리를 일단 주입을 해주고, 카테고리 리포지토리에서 조회한 결과를 카테고리 리스폰스 DTO로 변환해서 리스트로 받아 컨트롤러에 전달해 줍니다. 여기서는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리스트 형태로 반환하였습니다. 컨트롤러입니다. 카테고리 컨트롤러는 굳이 따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명확하게 이 형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카테고리 컨트롤러를 일단 구현하는 형태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로직을 프로덕트 컨트롤러, 제품 컨트롤러 쪽으로 통합을 해주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완성본입니다. 왼쪽에 제이슨을 보시면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상하이 계층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뎁스와 페어런트를 조정해서 상하이 계층을 무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하려는 주제는 나데로 팀만의 예외 처리입니다. 어떤 특정 기술을 활용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사전에 예상하는 예외들을 캐치하고 이에 따른 예외 코드와 메시지를 정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핸들링 코드를 작성하여 우리 팀만의 규칙으로 에러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게 저희가 사전에 예상하는 예외들을 캐치하고 정의한 문서입니다. 이때 HTTP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게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핸들링할 상황도 미리 정의했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로직에서 발생하는 익셉션을 핸들링하거나, 그리고 유효성 검증으로 인한 에러 또는 JPA 제약 조건 위배로 발생하는 에러에 대해서 핸들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넘 타입으로 사전에 정의했던 예외 코드를 명시해 넣고, 그리고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핸들러를 통해 저희가 정의한 내용들을 핸들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제이슨 형태로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예외와 에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종료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에러가 발생했는데 간혹 프로그램이 갑작스럽게 종료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에러의 원인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대체로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구현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예외 상황들이 있을지 미리 예상해 보았고 이를 문서화한 것입니다. 방금 언급했다시피 저희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HTTP 스테이터스에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401, 403, 406, 409, 501번의 스테이터스까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대로 예외와 에러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엔드 팀원 황정입니다. 스프링 데이터 JPA와 쿼리 DSL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JPA의 쿼리 사용으로 빈 참조 오류에 대한 문제를 여러 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잘 사용하던 SQL을 통해
쿼리문의 활용 영역을 넓히려 도전했으나 스프링 속에서 JPQL과 SQL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하지 못한 탓에 두 가지 쿼리를 혼동하여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오류가 났음을 디버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애플리케이션을 로딩하기 전까지 해당 로직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즉 해당 쿼리가 실행되는 시점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도 끝에 문제를 해결하긴 했으나 실무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멘토링을 진행하며 이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쿼리 DSL을 알게 되었습니다. 쿼리 DSL을 사용하면 문자가 아닌 코드로 작성함으로써 컴파일 시점에 문법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 자동 완성 등 IDE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동적인 쿼리 작성이 단순하고 쉬워 편리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코드 모양이 JPQL과 거의 비슷하며 쿼리 작성 시 제약 조건 등을 메서드 투툴을 통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에서는 JPQL과 SQL 사용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잘 실행되기는 하지만 향후 실무에서 활용을 위해 이번 프로젝트의 스프링 데이터 JPA를 쿼리 DSL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실행 방법과 환경 설정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직접 사용해보며 코드를 구현하는 데 가장 편안하고 알맞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의 백엔드 개발자 이현수입니다. 백엔드 개발자가 인프라까지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위해 필요했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24시간 가동할 EC2 서버,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 RDS, 클라이언트의 접속 파일을 가지고 있을 S3. 이를 통해서 저희는 자동 배포를 하려고 했는데 프로젝트 기간 내에 자동 배포는 실패했습니다. 후 프로젝트를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자동 배포를 꼭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 배포를 하려는 이유는 EC2가 작동을 멈추면 EC2를 삭제했다가 다시 만드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했는데 여기서의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 시간을 줄여줄 수 있고 자동 배포를 함으로써 테스트를 조금 더 많이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동 배포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동 배포를 실패함으로써 수동 배포를 해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EC2의 창을 닫으면 자꾸 서버가 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쉘 스크립트를 사용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코드를 사용한다면은 EC2 창을 닫아도 서버가 24시간 계속 동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단점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이 안 되어 24시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도 한번 꺼지게 된다면 데이터가 모두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서 RDS를 하기 위해서 .properties 파일과 .yml 파일을 사용해 RDS와 EC2를 연결했는데요. 저희가 배운 것은 properties 파일로 연결을 하라고 배웠지만 찾다 보니까 .yml 파일이 장점이 더 많았습니다. 화면만 보셔도 가시성이 훨씬 .yml 파일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자세히 비교해서 장단점을 조금 더 뜯어보자면은 .yml 파일이 더 다양한 언어에 사용할 수 있고 명세서를 만들 수 있고 구조적으로 계층형 구조이기 때문에 눈에 잘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두 개의 파일을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언제나 프로퍼티스 파일이 먼저 로드되기 때문에 .yml 파일이 위를 덮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하시게 된다면 .yml 파일만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AB016팀의 프론트팀원 홍성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인 폴더 디렉터리 구조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해요. 그럼 기초부터 탄탄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껏 폴더 디렉터리 구조는 편한 대로만 작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으며 크게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이는 제가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전까지는 파일들의 수가 많지도 않았고 적은 폴더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메인 프로젝트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지금 초반 멘토님의 말씀대로 폴더 디렉토리 구조를 미리 생각하고 작성해두지 않았더라면 프로젝트의 난이도는 훨씬 어렵고 구조 자체가 난잡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현재 저희의 폴더 디렉토리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현재 저희 팀의 대략적인 폴더 디렉토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폴더의 목적이 이상되는 이름들로 보일 테지만 흔히 보이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로 보일 텐데요. 컴포넌트 폴더 아래의 5개 폴더가 오늘 말씀드릴 아토믹 디자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5개의 폴더는 아토믹 디자인의 레벨 개념에서 착안했으며 위의 사진에서도 명시는 atoms, molecules, organisms, templates, pages를 말합니다.
PPT의 사진을 보시면 각 레벨의 역할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각 레벨을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하였습니다. 아톰 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한의 단위, 몰리큘 수는 수소의 아톰 수를 조립한 작은 단위, 오르가니즘 수는 아톰 수와 몰리큘 수를 조립한 단위, 템플릿은 각 요소들을 배치한 레이아웃, 페이지 수는 데이터나 아세츠까지 정된 실제 페이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 페이지, 컴포넌트 분석 등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어느 레벨에 해당될지 고민을 하면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개발 과정이 생각한 아토믹 디자인에 맞춰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고민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꾸준하게 발생했고 해결한 부분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처음으로 폴더 디렉토리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시도해 보았다는 점 자체가 저희한테는 도전이었으며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합니다. 폴더 구조라는 것이 정답은 없겠지만 조금 더 좋은 폴더 구조를 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배운 느낌이었고 저는 추후 개인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이번 프로젝트처럼 폴더 구조를 미리 준비하고 개발에 임할 생각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론트엔드를 담당한 오나레입니다. 제가 담당한 부분은 사용자의 동작에 대한 대응입니다. 사용자가 보는 페이지에서 get, post 요청에 실패했을 때 try 캐치문에서 에러를 캐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청에는 성공했지만 응답의 스테이터스가 400번대이거나 500번대일 경우 에러가 발생했음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별도의 에러 페이지를 제작하고 페이지로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청에 성공했지만 응답의 스테이터스가 400번대이거나 500번대일 경우 개발자가 요청 실패의 원인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트라이문 안에 에러를 발생시키는 코드를 추가하였습니다. 헤더에 있는 로그인 버튼으로 로그인을 하거나 회원가입 버튼으로 회원가입을 했을 때 로그인 버튼은 로그아웃 버튼으로, 회원가입 버튼은 마이페이지 이동 버튼으로 바뀌도록 만들어서 사용자가 현재 로그인 상태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용자가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나데러 팀의 채식이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